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TPP 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상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 협상은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의 자유무역을 규정한 협정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첫째는 미국의 냉전 후의 전통적인 교육정책, 즉 다국가 간의 교육협정에 종식을 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America First라는 그의 약속으로 미국의 Old Rule을 교체한 것입니다. 공화당 전통적인 국제교육 확대가 세계와 미국을 위해서 좋다 하는 개념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셋째는 지정학적으로 12개국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 광대한 지역의 국가 간의 유대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원래 국제교역 문제에서 100% 이익이나 100% 손해는 없습니다. 수출입에 제한을 가하면서 국내 공장이라든가 고용을 신장시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국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미국의 국제경제권 내에서의 리더십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TPP 탈퇴 결정, 당장 우리 실생활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TPP 협정이 아직까지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TPP 탈퇴 결정의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장단점은 무엇이고 찬성과 반대 의견은 무엇인지 종합을 하겠습니다. 국제교역 문제에서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경제를 신봉하면은 이것이 공화당의 입장인데 교육 확대가 국익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근로자 보호, 노조 보호를 항상 주장하는 쪽에서는 교육 확대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은 자유교육 확대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해서 찬성을 했다가 그러나 선거 시에는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보호주의를 지지하고 나섰는데 즉 다자간의 교육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오바마 전 대통령 8년 동안 TPP 협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고 그의 생각은 이것이 교역 문제일 뿐 아니라 지정학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아시아 내에 견제를 하고 아시아 피벗, 아시아 우선주의 정책을 위한 포석으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시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도 북미주의 교역에 찬성을 해왔었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다자간의 자유무역 협정은 불공정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국가하고 예를 들어서 비엔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멕시코와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업과 공장이 미국을 떠나게 되고 미국의 소비자가 결국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고 중국이 미국을 강간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간의 자유무역 협상을 거부한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자. 또 통상 조건을 더 유리하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가 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억제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공장과 제조업이 떠나는 것을 막고 이를 위해서 기업들이 임금이 싼 지역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에 미국에 들어와서 판매를 할 때는 국경세를 물려서 무조건 해외 진출하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근로자 보호고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런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시에 이 구호가 중서부 지역,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먹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서부의 표를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우선 현재 컴퓨터 시대인데 경제 환경이라든가 기술 환경으로
교육을 축소한다고 해도 저임금, 저기술 위주의 제조업 공장이 미국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창출도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입니다. 오히려 하이텍 제품의 수출을 확대해야 하고 지적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그런 것이 더 이익이다. 그리고 상품을 저가로 수입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다보스 회의에서 교역을 확대하자, 자유무역을 확대하자 그런 주장을 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유교역의 신봉자이던 미국이 보호주의로 돌아갔고 반대하던 중국이 자유무역 확대주의 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이징이 지금 아시아 내에 15개 나라를 일본을 포함한 겁니다. 자유무역 블록을 형성한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분석가들은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이 이 지역에서 한 50억 달러를 잃게 되고 고용도 이것 때문에 크게 줄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번 다보스 회의에서 미국의 TPP 탈폐에 저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없는 법이다. 이렇게 자유무역을 수십 년 동안 신봉해온 미국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공정한 교역을 원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이고 그들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노조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AFL-CIO 대표들은 이번 사건은 시작일 뿐이다.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멕시코, 캐나다와의 교역협정도 재협상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멕시코 대통령과도 만나게 되는데 멕시코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어제 멕시코도 교역 재협상을 찬성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멕시코의 교역 상대를 다양화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미국 일변도에서 우리도 벗어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성향의 교역 정책 이제 시작이 됐고 NAFTA라든가 다른 조약들도 이제 손을 대게 됩니다. 어제 탈퇴한 TPP 세계 경제의 40%를 창출해내는 경제 지역입니다. 냉전 이후에 계속되어 온 미국의 국제 경제권의 리더십, 주도력에 대한 후퇴다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부상하는 중국에게 세계 경제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실수다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조치가 미국의 불공정 교역의 피해를 줄이고 고용이라든가 제조업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물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TPP 교역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냉전 후에 계속되어 온 무역 확대 정책에 종식을 고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조치를 시발로 미국의 국내 제조업과 고용의 신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미국의 국제 경제권에서의 리더십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EU 탈퇴 전에 정부가 의회의 인준을 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테레사 메이 총리의 입장이 복잡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브렉짓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브렉짓 협상은 2년 동안 계속됩니다.
상원은 오늘 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합니다. 상원 민주당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의 인준을 지연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동차 메이커 총수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관 제루살렘 이전 아직 결정이 초기 단계입니다. 트럼프가 곧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러나 어제 신 스파이스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제루살렘으로 옮길 경우에 이는 제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네소타 거버너가 어제 연설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마크 데이튼 주지사는 어제 40분간의 국정연설 시에 쓰러졌습니다. 69세. 그는 어제 회복됐는데 오늘 정상 근무를 할 것이라고 주지사실이 밝혔습니다. 시카고의 금년 1월의 총기 사건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현재 총기 사건이 228건, 작년에는 216건이었습니다. 살인사건 42건, 작년에는 34건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떼어버린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던 트럼프 플라자 사인, 현재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작년 11월 트럼프의 거리 표지판을 떼어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시의회는 그의 인정 혐오, 이민 소속의 모욕 발언으로 명예의 거리 사인을 취소했었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의 워먼스 마치를 모욕했던 파크리치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 어제 사임을 했습니다. 이 교육위원은 여성들의 행진을 저속한 용어로 트윗에서 비난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최고 40도, 수요일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45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목요일의 최고는 35도, 금요일 39도, 토요일은 30도입니다.